정말 고마워 마누엘. 우리는 방금 49개국이 모여 아주 간단한 메시지와 제안을 중심으로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세계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동의했고 방금 회의에서 진정한 단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협상으로의 복귀와 지속적인 합의, 그리고 해협의 재개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 중에 나온 발표를 환영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제안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해온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하고 있는 임무는 방어적인 임무이며 휴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매우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RUM 그룹을 모아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보여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평화를 위한 외교적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해협이 즉시 통행료나 제한 없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 완전한 단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참석한 국가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차이점들을 초월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해결책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불필요한 무역 제한을 피하고 에너지와 식량 안보, 그리고 산업을 지원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관리해야 합니다. 조건이 허락되는 즉시 해상 운송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군사 계획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와 함께 영국이 조건이 허락되는 즉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임무를 주도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임무는 상업 운송을 안심시키고 기뢰 제거를 지원하기 위한 엄격히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임무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관심 있는 모든 국가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몇몇 국가는 이미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런던에서 열릴 군사계획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그 자리에서 임무 구성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1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은 전 세계의 필요이자 전 세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세계 무역이 다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래야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키리 스타머와 마크롱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다국적 임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는 이미 그날의 주요 헤드라인이 바뀐 뒤에 나왔습니다.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시는 휴전 기간 동안 상선의 통행이 완전히 개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해협이 곧 운영 재개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전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해상 봉쇄는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에만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다루는데 또 한 번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타이밍이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럽이 관료주의에 발이 묶여 있었고 스타머와 에마뉴엘 마크롱은 파리에서 수십 개 국가를 모아 항행 보호를 위한 방어 부대를 논의했습니다. 반면에 테헤란과 워싱턴은 이미 재개방과 흐름의 재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스타머는 이미 12개국 이상이 이번 임무를 위해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작전 구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런던에서 새로운 군사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총리에게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재개방이 이미 발표되고 있을 때 재개방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몇 주간의 봉쇄, 폭격, 그리고 걸프 지역의 긴장 끝에 이란은 해협 재개방을 레바논의 휴전과 연계시켰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며 이란 항구와 연계된 선박들에 대한 봉쇄를 계속했습니다. 즉 트럼프는 상업적 통행의 재개를 받아들였지만
테헤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금요일에 미국 측에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이유입니다. 해협은 다시 열리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발표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스타머는 글로벌 책임, 계획, 그리고 향후 구성될 방어 부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거래 현장, 그리고 그날의 내러티브는 이란의 움직임과 트럼프의 태도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란이 개방에 대해 언급하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봉쇄 지속을 선언한 후 석유 가격은 약 13%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의 실제 반응은 유럽의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유럽의 이미지에는 이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남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미 이번 금요일에 해협이 개방된다고 선언되었는데 왜 영국이 이미 열려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을 열기 위한 임무를 팔고 있었던 걸까요? 임무라는 이름으로 결국 이번 금요일에 우리가 보는 것은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냉혹한 단면입니다. 유럽은 국제적 해결책의 주도자로 나서려고 했지만 시간은 유럽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파리가 다음 주를 위한 회의와 자산 방어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테헤란은 상업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호르무즈가 교역에 열려 있다고 못 박으면서 이란에 대한 포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영국은 장기적인 안보에서 일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치적 충격에서 이미지는 분명했습니다. 스타머와 마크롱은 리더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정학에서의 그들의 미미함으로 완전히 굴욕을 당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에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이미 이란이 무릎을 꿇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며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